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류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전동기는 직류전원을 인가하면요 어떤 회전력이 발생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는 전압이 얼마만큼 일정하게 나온가가 중요하지만은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전력이라든지 회전 속도 혹은 이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움직이면은 멈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동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발전기와 전동기를 공부할 때요, 구조적으로는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류의 흐름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은 공부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기전력이란 걸 할 건데요. 역기전력이란 게 무엇이냐면요, 먼저 분권 발전기를 그려볼게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 저항이 RA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단자로 선을 빼고요, 그 다음에 계좌회로가 옆에 있죠. 여기가 RF가 되는 겁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자를 회전을 시키면은 여기서 기전력이 발생되죠. 그리고 이 부하가 있으면은 부하 쪽으로 전류가 나가는 게 발전기의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자, 하지만은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원을 가해 줍니다. 이곳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이 전류 또한 부하 전류로 하고요, 부하 전류. 그 다음 이 분기점에서요, 계자로 흐르는 계자 전류 IF가 있고 전기자로 흐르는 전기자 전류 IA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전기자 전류가 전기자에 흐르면요, 여기서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요, 이 전기자 전류의 흐름을 반대하려는 방향, 즉 이곳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기전력이 발생돼요. 발전기일 때 기전력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려고 하고요, 방해 없이 전류가 이렇게 흘렀죠. 자, 하지만은 이때 이 기전력은 이 전기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성질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역기전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전력은 기전력이니까 그냥 기전력으로도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발전기일 때는요, 발전기의 기전력은 V 플러스 IA RA가 됐죠. 유기 기전력은 단자 전압 V와 전기자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얘가 발전기 법칙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전동기 기준으로 볼게요. 전동기 기준으로 볼 때는 얘가 전원이잖아요. 단자 전압 V가 전원이에요. 자, 단자 전압 V는 자, 이곳도 전압 강화가 됩니다. IA, RA도 전압 강화가 되고요. 자, 플러스 이곳에 발생되는 역기전력 또한 전압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요. 자, 이때 기전력이는 단자 전압 V를 놔두시고 전기자 저항에서 발생되는 IA, RA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IA, RA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발전기의 기전력과 전동기의 기전력을 보면요, 자, 발전기일 때는 플러스, 전동기일 때는 마이너스, 전류의 흐름이 반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동기일 때는 이 단자 전압 V가 전원이 되는 거고요, 전원. 발전기일 때는 이 단자 전압 V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즉 전압 강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기 이론 때 배웠던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 속도와 토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 발전기일 때 유기기전력이는 60A분의 P, Z, 파이, N 이런 공식이 있었죠. A는 파권이냐 중권이냐에 따라서 달랐죠. 파권일 때는 A가 2였고요. 중권일 때는 A가 극수하고 같았죠. 즉 P하고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곳 P가 극수, Z는 도체수, 파이는 자속, N은 회전수였죠. 하지만은 전동기에서는 이 기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전수 N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 N을 뽑아낼 겁니다. N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자, 기전력 2를 먼저 써 주시고요, PZ 파이는 이쪽 넘어가면 분모로 들어가겠죠. PZ 파이 분의 60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분자로 가겠죠. 60A 해서 이런 식이 먼저 성립이 되고요. 자, 이때 N은 회전수니까 RP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동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 병렬 회로수라든지 극수, 도체수 같은 경우는 고정이에요. 이미 기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정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는 수예요. 그래서 K라고 놓고요, 이 자속 파이는
계좌 전류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자속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계좌 전류에 의해서 변동되는 변수입니다. 역기 전력 2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자, K 곱하기 파이는 계좌 전류 IF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랬죠. 역기 전력 2. 역기 전력 2는 여기에 적어놨죠. V 빼기 IA RA 이런 식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사를 공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전수 N은 자속 파이와 반비례 관계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자속이 감소하면은 회전수도 감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회전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표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토크라는 것은 회전력이에요. 회전 속도와 회전력은 전혀 틀린 겁니다. 회전 속도는 얼마만큼 빠르게 도느냐, 회전력은 회전할 때 얼마만큼의 힘을 발생하는가가 회전력이에요. 즉 우리가 차가 있으면은 차가 스타트 할 때는 기어를 1단을 놓고, 자 1단이면은 속도가 늦죠. 이유가 뭐냐면은 스타트 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단을 놓고 천천히 움직이면 이때 토크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크 공식을 외울 건데요. 토크 T는 0.975 곱하기 n분의 p가 됩니다. 이때 이 n은 회전수가 되는 거고, 이때 p는 전력을 뜻해요. 전력 p는, 그리고 이때 전력 p는 전기자에 걸리는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당연히 와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단위가 중요한데요. 자,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모터가 있는데요. 모터의 회전축이 있잖아요. 자, 얘가 이렇게 도는 회전축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전축에서 자 1m만큼 떨어진 이런 막대기를 설치했다 생각하고요. 이 막대기에서 1kg의 추를 들어 올리는 힘이요 1kg 메타, 즉 토크, 1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kg 메타를 뉴턴 메타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무조건 9.8을 곱해 주세요. 이 9.8이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중력 가속도 곱하기 0.975 곱하기 n분의 p,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속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냈던 식 중에, 자, 이 식 있죠? 여기 옆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회전수 n은 k 곱하기 i f분의 v 빼기 ia ra, 이런 식을 아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은 이 계좌 전류를 조절하는 계좌 제어 방법이 있고요. 즉 자속을 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단자 전압 V를 조절하는 전압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값을 조절하게 되는 저항 제어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이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대부분 이 전압 제어가 나올 겁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있어서요, 가장 효율이 좋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방식으로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 일거너 방식. 자, 일거너 방식은 이제 플라이 휠 방식이라고 하고요. 플라이 휠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쇳덩어리,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 축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계속 돌면은 쇳덩어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플라이 휠 방식이고요. 플라이 휠은 경운기 옆에서 막 돌리는 거 있죠. 회전 쇳덩어리로 된 판 같은 거요. 자, 그런 게 플라이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 제어가 있는데 정출력 제어가 돼요. 저항 제어도 있는데요. 저항 제어는 효율이 나빠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빈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계좌 저항 값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은 계좌 저항 값이 커지면은 계좌 전류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전류는 저항과 반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좌 전류가 적다는 이야기는 자속도 작아지겠죠. 자속이 작아지니까 토크도 작아집니다. 자, 하지만은 제가 방금 전에 회전수 n은 항상 자속 파이와 반비례한다 했죠. 자속이 줄어드니까 속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매우 커져요. 자,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요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토크, 즉 회전력이죠. 얘의 단위는 자, 킬로그램 메타도 있었고요. 뉴턴 메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마력을 와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5마력, 5HP라고 하고요. 호스 파워, 말이 끄는 힘이고요. 1마력은 746W예요. 그렇기 때문에 746 곱하기 5 하면은 답은 2번 3730W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자속이 파이죠. 2배로 하면은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회전수는 항상 자속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자속이 2배니까 속도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전압 제어법으로서 제철소의 아변기, 고속 엘리베이터 제어에 사용되는 방법은 일단은 전압 제어 물어봤죠? 밑에는 중요치 않고 전압 제어를 물어봤습니다. 자, 전압 제어 방식은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그너 방식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초퍼 방식 같은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암기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속도 제어 방법은 전압, 계자, 저항 이러겠죠. 그래서 답은 4번 플러깅 제어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효율이 좋다, 정토크다, 제어가 원활하다,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4번 전압 제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은 단자 전압의 변화니까 전압 제어 방식이죠. 전압 제어 방식은 뭐가 있었죠? 자,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그너 방식이 있는데 일그너 방식은 보통 플라이 휠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초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초퍼 방식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하는 게 초퍼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직렬과 병렬을 혼용한 직병렬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워드 레오너드 방식, 일그너 방식, 직병렬 제어 여기까지 맞죠? 4번 계자 제어가 아니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전압, 계자, 저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직류는 일단 주파수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제어법 얘는 답이 안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의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가 이런 RPM이라 하고요. 이 회로에 사용된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무엇인가? 결국 속도 제어법 물어본 거죠. 자,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가 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가 이 전원의 전압을 조절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전압 제어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 계자 제어법은 분권 전동기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RF인데 이 부분에가 이렇게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이 RF가 가변 저항이에요. 가변 저항. 즉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그 디지털 방식 말고 이렇게 돌려서 음량을 조절하는 라디오들 있죠. 이런 로터리 방식의 스위치가 가변 저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사용되는 직류를 직류로 전압하는 제어 장치는 자, 이것도 그냥 암기를 하세요. 자, 1번 초퍼 방식입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즉 110에서 220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쉬워요. 하지만은 직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바꾼다든지 얘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를 직류로 바꾼다. 즉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런 소자가 이런 초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위에 9번 문제 같이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장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